손에 날카로운 가위가 달린 창백한 남자와 순식간에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모두가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를 해골바가지로 가득 채워버렸던 헐리우드의 독보적인 괴짜, 이 속이 베베 꼬인 양반이 헐리우드의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 미친 짓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이 양반은 자신의 네임들을 이용해 당대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던 007의 피어스 브로스넌을 데려다가 얼굴과 몸뚱이를 완전히 분리해버리고 로코물 신인스타였던 사라 제시카 파커의 몸에 치와와의 얼굴을 붙여버리는 엽기적인 만행을 저지르는데요. 자신이 섭외한 헐리우드의 꼭대기층 스타들을 마치 어린애가 가지고 놀다 실증나면 부셔버리는 장난감처럼 가장 하찮고 끔찍하게 도살해버리죠. 제작사는 가슴이 부풀어 오를 듯이 웅장한 블록버스터를 기대하며 돈을 댔지만 이 괴짜 양반은 자기의 B급 취향을 전세계에 그대로 송출해버리는데 괴짜의 애정이 가득 담긴 막가파 불도저식 영화이자 헐리우드 시스템이 낳은 가장 기괴한 돌연변이 바로 영화 화성침공입니다. 1996년 여름, 지구인들은 윌 스미스가 외계인의 면상에 주먹을 날리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전투기를 몰고 나가는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를 보며 미국 만세뽕에 거하게 취해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배트맨 시리즈로 워너브라더스에게 돈방석을 안겨주었던 효자 중의 효자 팀 버튼이 어느 날 찾아와 외계인이 침공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워너브라더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안 그래도 당시 경쟁사들이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외계인 영화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게 배 아팠는데 팀 버튼이 만드는 외계인 영화다? 이건 무조건 되는 주식이었던 거죠. 게다가 팀 버튼이 가져온 캐스팅 리스트는 경영진의 전두엽을 짜릿하게 지져버릴 정도로 휘황찬란했습니다. 배트맨에서 조커 역으로 역대급 흥행을 이끌었던 잭 니콜슨이 출연을 이미 확정했고 당대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007의 피어스 브로스넌, 연기파 배우 글렌 클로즈, 백투더퓨처의 청춘 스타 마이클 제이 폭스까지 협의 중에 있었으니까요. 팀 버튼의 비주얼과 잭 니콜슨의 연기,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외계인의 조합이라면 이건 분명 제2의 스타워즈가 나온다, 초대박이다 라고 워너브라더스는 생각했는데요. 이 완벽해 보이는 흥행 공식에 김칫국 한 드럼통을 원샷 때리는 워너브라더스는 치명적인 오판을 저지르고 마는데 팀 버튼을 통제하기는커녕 하고 싶은 거 해보라며 그렇게 1억 달러, 당시 환율로 1,300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를 그냥 줘버린 거예요. 사실 이 프로젝트의 시작은 원작부터가 남달랐는데 팀 버튼이 원작이라고 가져온 것은 방대하고 철학적인 SF 소설이 아니라 1962년 5센트짜리 껌통에 들어있던 탑스라는 껌과 사탕회사의 트레이딩 카드였습니다. 상술 카드였던 건데 하필 이 카드는 뇌가 터지며 여자가 납치되고 개가 불에 타는 그런 그림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어서 발매 당시 아이들이 보기에는 지나치게 잔인하다는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고 판매 금지 처분까지 당했던 물건이었어요. 팀 버튼은 시나리오 작가와 함께 마주 앉은 테이블 위에 이 카드를 쫙 펼쳐놓고는 스토리를 짜지 말고 이 카드 속의 그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연결해달라 라는 황당한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바뀐 여자, 불타는 소떼, 쑥대밭이 되는 국회의사당 같은 카드 속의 빡센 이미지를 먼저 박아넣고 그 사이를 채워넣는 식의 일종의 한붓 그리기 같은 방식으로 대본을 완성해버린 거예요. 즉 애초부터 이 영화는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한 영화가 아니라 팀 버튼이 사랑에 맞지 않는 이 카드의 이미지들을 스크린으로 그대로 옮기겠다는, 그러니까 그냥 힘있는 덕후의 야망에 가까웠던 겁니다. 워너브라더스는 주라기 공원의 공룡을 만들어낸 조지 루카스의 특수효과 회사 ILM을 팀 버튼에게도 붙여줬는데요. 팀 버튼은 그 당시 최고 기술팀의 멘탈을 와르르 망가뜨리는 고문을 시작합니다. 진짜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자들에게 너무 리얼해서 역겨우니까 동작을 좀 끊어라, 50년대 플라스틱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뚝뚝 끊기게 만들어라 라며 윽박을 질렀던 건데요. 결국 최고 기술팀은 밤을 새워가며 일부러 기술력 없어 보이는 화면을 만들기 위해 픽셀을 깎아냈고 돈은 돈대로 쓰면서 화면은 50년대 텔레비전에서나 볼 법한 조악함을 구현하는 퇴보 경제를 실현하게 됩니다. 이 영화의 진짜 주인공이자 처음 봤을 때 뭐 저렇게 생긴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징그럽게 빽빽한 뇌주름이 다 보이는 외계인들은 시종일관 엑엑거리는데 이 사운드 역시 그냥 평범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으니 팀 버튼은 존재하는 멀쩡한 사운드 소스는 죄다 별로라며 성우를 데려와서 직접 녹음을 하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냥 성우도 아니고 무려 프랭크 웰커였어요. 라이언킹에 나오는 각종 동물의 울음소리며 인어공주의 바닷속 동물소리, 벅스라이프의 벌레소리, 타잔, 정글북, 잘 알려진 작품으로는 트랜스포머의 메가트론, 알라딘의 원숭이까지, 그러니까 인후의종 전문 성우이자 레전드를 캐스팅했던 거죠. 엄청난 돈이 들었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근데 그 성우 양반을 앞에 앉혀놓고는 감독이 한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소리를 원합니다 였던
없었던 거예요. 사운드 디자이너와 성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오리가 꽥꽥거리는 소리와 비슷한 의성어를 냈고 사운드 디자이너가 이 소리를 거꾸로 재생시키며 바로 그렇게 외계인의 목소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레전드 성우에게 거금을 주고 꽥꽥 소리 두 글자를 사는 거죠. 이 영화에서 절대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은 화려한 스타 캐스팅입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어마무시한 라인업 중에서도 잭 니콜슨, 피어스 브로스넌의 이름만 들으면 누가 봐도 이 두 양반 중 한 명이 지구를 구하겠구나 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제작사 역시 좀 이상하게 흘러가긴 해도 결국엔 이 배우들이 지구를 구할 것이라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팀 버튼은 헐리우드 스타들을 영웅으로 만들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잭 니콜슨이 외계인까지 올려버릴 멋들어진 워딩을 날리고 외계인과 화해의 악수를 나누는 순간 외계인의 손목이 갑자기 촉수로 변하더니 잭 니콜슨을 찔러 죽이는 통수를 쳐버리는데요. 제임스 본드였던 피어스 브로스넌은 외계인에게 납치되어 몸통은 잘려나가고 머리만 남은 채 기계장치에 의존해 뻐끔거리는 신세가 되었으며 사라 제시카 파커는 생체 실험으로 인해 자신의 애완경 몸통에 머리가 이식되는 꼴을 당하죠. 더 골 때리는 건 머리만 남은 피어스 브로스넌과 치와와 몸통의 사라 제시카 파커가 우주선 안에서 서로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썸을 탄다는 겁니다. 제작사 임원들은 이 완성작을 보고는 도대체 관객이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해야 하냐, 1억 달러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하며 뒷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팀버튼의 폭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는데 감독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가 위기 때마다 꺼내드는 치트키, 핵무기조차도 우스꽝스러운 농담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인류 멸망의 직전 최후의 수단으로 발사한 핵미사일을 외계인이 헬륨가스 마시듯 꿀꺽하고 악악거리죠. 미국의 최첨단 무기도 가슴 사무치는 연설도 통하지 않고 군대까지 전멸한 절체절명의 순간 결국 외계인의 뇌를 터뜨리고 지구를 구하는 것은 양로원에 방치된 치매 할머니의 원픽 노래였는데요. 양떼가 우는 소리 같기도 한 이 고음에 가성이 울려 퍼지자 우주복을 입은 외계인들의 뇌가 그 주파수를 견디지 못하고 초록색 곤죽이 되어 펑펑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영화 속 인류는 구했을지 몰라도 관객들의 마음을 구하지 못한 화성 침공은 미국 내 흥행에서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1억 달러를 쏟아부은 이 야심작이 극장에서 벌어들인 돈은 고작 3,700만 달러였어요. 절반도 해소하지 못한 셈이죠. 워싱턴 포스트는 이 영화를 두고 가학적이고 멍청하며 1억 달러를 들여 만든 쓰레기라며 침을 뱉듯이 혹평을 뱉어댔고 USA 투데이는 올해 가장 역겨운 영화라며 팀버튼의 정신세계를 의심하는 기사를 올렸죠. 극장을 찾은 관객들 역시 귀여운 강아지가 끔찍한 실험을 당하는 장면에서 웃어야 할지 토해야 할지를 모르는 애매하고 기괴한 침묵에 빠지면서 시네마스코어 F라는 최악의 점수를 안겨주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반듯하고 교훈적이어야 한다고 강요받는 시대에 1억 달러를 들여서라도 기어이 내 방식대로 놀겠다고 선언한 괴짜의 난장판. 화성침공은 헐리우드의 실패작일지 몰라도 성공한 덕후의 가장 거대하고 순수한 장난감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영화 속 지구인들은 네바다 사막에서 외계인들에게 환영을 표하며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날리는데요. 외계인은 날아가는 비둘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광선총으로 그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바삭하게 구워버립니다. 어쩌면 이 장면은 헐리우드 특유의 휴머니즘과 우리는 하나라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팀버튼이 날리는 장난기 가득한 조롱이 아닐까요? 안녕히 계세요.